비스 이현숙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나 이런 거, 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싶어서. 나 이게 충격적인 네. 장면이에요. 이게 다 걷어내는 흙이잖아요. 네, 이게 제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염이 특별한 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서 떠내는 거라면서. 비닐에 넣어서 쌓아놨다는 거. 나는 이게 요거를 최소한 보여드리고 무슨 싶었어요. 특수한 나무로 된 건 줄 아니요.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닐 봉다른지는 네. 몰랐어. 비닐 봉다리에 흙을 파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그리고 싶었고. 옆에서 농사 짓는다는 거 아니야. 네네. 바로 옆에서. 옆에 농사도 짓고 옆에 주거지도 있고 옆에 학교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체르노빌 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묻었냐면 나무로 된 간에 넣어서 시멘트로 바른 다음에 땅에 묻었어요. 사람도. 왜? 사람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발산하니까. 이게 후쿠시마 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가다 사고가 나서 다른 곳에 엎어지면 거기도 또 방사능 물질이 오염이 이게 되잖아요. 비닐로를 덮어놓는다고 해서 방사능 물질이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방사능 물질을 모아놓은 거야.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쌓아놓습니다. 근데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쌓아놓자. 왜냐하면 처리 방법이 없어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기술, 인간에게 없어, 지금. 근데 이걸 어디다가 보내겠어요? 네, 그래서 쌓아놓는 거야, 여기다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물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보셨으면 좋겠어서 저기 밑에 보시면 확대해 주시면 여기 트럭이 있잖아요. 네. 요게 방사성 오염수를 모아놓은 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10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 잠깐만요. 그 지역에 통이 얼마나 많은지 드론으로 찍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고가 난 부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게 이제 통을 쫙 쌓아놓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많네. 저거를 지금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기서 고준위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 없애겠다 약속했는데 지켜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제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나왔죠. 여기서 고준이라 하면 어느 정도 고준인 거예요? 기준치의 100배가 넘고 10,000배가 넘고 이제 그런 죽는 것들. 거네. 그렇죠. 이제 그냥 완전히 지금 3기가 폭발했잖아요. 핵 연료봉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빠진 상태잖아요. 거기서 나온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들이 계속해서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죠. 그 물이다, 이게. 그렇죠. 그 물인 거예요. 그 물을 통에 모아놓은 거다. 그렇죠. 그게 거죠. 양이 올림픽 수영장 440개. 네.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제대로 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2015년부터. 네. 봤더니 2018년 12월 13일 기준에 111만 톤이 있더라. 근데 111만 톤은 이제 상상이 안 되시니까 저희가 이제 수영장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에 4,000톤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12월 30일이니까 벌써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00톤씩 늘어났으니 뭐 몇 억 톤이 더 늘어난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3가지 거짓말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우리의 기술은 완벽한데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이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거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이 되죠. 실제로 1960년대에 도쿄전력이 이제 제너 일렉트릭사한테 우리 원전 좀 지어주세요. 근데 거기서 계약 방식이 완전한 원전을 다 짓고 키만 돌리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설계도에 해수면보다 35m 높이에 짓게 되어 있어요. 요게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돈을 아끼자고 해수면보다 10m 높이에 짓자. 요게 그냥 바꿔요, 설계도를. 원래 이게 네. 35m 위에 저였어 그렇죠. 했는데 네. 그래서 쓰나미가 와도 그래서 그렇죠. 문제 없을 텐데 덜 했겠죠. 돈 문제 때문에 10m 높이만 올렸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자연재해나 쓰나미나 태풍이 왔을 때 아니면 지진이 왔을 때 원전이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꺼지면 비상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물은 공급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그 핵 연료봉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있는 곳은 해수면보다 14m를 낮게 지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그 비상 디젤 발전기가 먼저 고장이 나는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어, 그 비상 디젤 발전기 먼저 그거부터 다 꺼져버렸다. 싹 잠기고 거기다가 10m밖에 안 되는 높이에 지었더니 수남이 확 덮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손 쓸 틈 없이 폭파까지 그냥 쭉 이어진 거죠, 완전히. 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원전은 완벽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쓰나미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나 실제로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었다, 네. 제대로. 그리고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일본 아베 정권과 도쿄 전력의 단 하나의 액션 포인트는 국민의 건강이나 정보의 투명성에 관심 없고 무조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제는 그 피해가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거죠. 왜? 인접 국가에 있는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그게 돌아 저희한테 오는 거죠. 자, 당연히. 그러면은 아베 정부의 두 번째 거짓말은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는 오염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게. 네. 관리해서 또 정치적으로 약속을 하죠. 내년에 방출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오염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 이 사고가 난 시점부터 약속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10년이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 없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뛰고 정말 이제 그걸 보면 원전 하나 터지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이제 수치들을 보시게 될 텐데 오염수를 줄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안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막아야 되고 지하수 유입을 먼저 막아야 이 오염수의 양이 늘어나는 거를 그나마 통제하니까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470m 아래 12개의 우물을 파자. 그게 우물이에요. 저 파란색 제가 저렇게 해놓은 게. 그러면 저기로 지하수가 들어가겠지? 그럼 저기에 지하수가 들어가면은 저거를 퍼내자.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듣기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걔들의 전략은 이 빌딩까지 가기 전에 물기를 딴 데로 돌려가지고 거기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거꾸로 뽑아내자. 네네네. 근데 물이 생각이 없잖아. 물이 그렇게 모여져 있나 자기들끼리 야 이거 위험하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돼 그렇게 되나? 그래서 그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지금 여기 원전에 쌓여 있는 고방사능 오염수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어떻게 하냐면 쇠파이프 1568개를 30m 아래 1m 간격으로 쭉 박아요. 그 원전 둘레를 다. 그리고 그 쇠파이프 안에다가 우리 눈 오면 뿌리는 염화칼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쇠파이프 안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소금인데? 네. 그래가지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영하 30도를 유지시켜요. 얼음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럼 물이 안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주변을 얼리는 거네? 그렇죠. 냉동실을 만들면 얼 거 아니에요, 물이. 그러니까 오염수를 얼리자. 얼려가지고 못 흐르게 못 빠져나가게 해보자.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전력을 넣어가지고 얼립니다. 방사능 샤베트네. 얼리기 시작을 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그 지하에다가 배관이나 전력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케이블들이. 케이블들이 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계속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다 얼지 못하고. 이걸 동토벽이라고 하는데 요 벽을 세우기 전과 후에 오염수 차이 아니면 뭐 지하수 유입되는 차이 요걸 계산해 보니까 1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 이전과? 네, 이전과 비교했어요. 근데 막아내는 게 10톤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근데 그 10톤도 이게 얼음벽 때문인지 아니면 지하수가 딴 데로 흘러서 그런 건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것도 실패. 그래서 동토벽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7년 만에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저 지하수를 유입을 막으려고 했던 게 실패하고 지하수가 계속 동토벽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개 다 실패를 한 거죠. 이건 뭡니까?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게 거예요. 지금 오염수가 담긴 통을 가까이 찍은 거야? 아까 멀리서 보고 저희가 가서 이제 드론이랑 이런 걸로 찍은 건데 가까이 가보면 이 크기구나. 네. 근데 또 이 철제통도 볼트나 너트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통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중수소가 부식을 시키고 가스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철강으로 만들어서 용접을 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갈아주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돈이.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말은 이거를
딱 가둘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 했는데 못하고 있다. 전혀. 그 양을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거짓말이 태평양 방출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방출할게요 한 거죠. 그게 최종 방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만들고 그렇죠. 있는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다 없애가지고 네, 바다에 뿌리겠다. 그렇죠. 이거 계획이었던 거야. 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쌓여 있는 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이 통들을. 그렇죠. 자기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술, 쿠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 이제 다 들여왔어요. 아, 이 각각의 업체들이 네, 들어와서 맞아요. 업체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쌓여 있는 그렇죠. 오염수들을 이제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 네네. 근데 알프스라는 기업 것만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그나마 가격대가 맞는 건 거죠. 아베 정권과 도쿄 전력의 가장 큰 목적은 많은 양을 빨리 처리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사회에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20년까지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걸 하려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각각의 방사성 물질마다 pH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 용매의 산성화냐 알칼리성이냐 이걸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발트 같은 경우는 뭐 pH 4에서 8,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서는 뭐 pH 뭐 7에서 10, 뭐 이런 것들 다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런데 안 맞추고 그냥 중간에 넣고 다 돌린 거죠. 하루에 이제 1260톤씩 엄청나게 돌린 거예요. 그런데 돌리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돌렸을 때 80%의 물이 태평양에 방출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꾸 먹었어. 돌렸는데 네, 한 번 돌렸는데. 80%는 소용이 없더라. 20%도 간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처리해 볼게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한 번 돌린 것보다. 그랬는데 스트론튬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된 거예요. 두 번 돌렸는데. 두 번 돌려도.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H를 제대로 잘 맞춰주지 않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20일마다 한 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돼요. 근데 바쁘니까 필터 안 갈고, 왜냐면 필터 갈 때마다 조업을 정지해야 되거든요. 데드라인이 없으면 될 때까지 계속 할 거 아니야. 데드라인이 없으면. 그렇죠. 데드라인이 없으면 근데- 이제 철저하게 하겠죠. 근데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꾸로 역산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렇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처리하려니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게. 그리고 알프스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는 전혀 처리를 못해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면은 돌연변이. 뭐 암은 이제 X면 되는 덤으로 거야, 오는 거고. 알프스로 100% 처리했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100%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삼중수소는 고스란히 남고 지금은 나머지도 80%는 처리가 안 되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2018년 11월에 모든 그 나라들이 모여서 런던 협약 및 의정서를 체결해요.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여러 인접 국가들이 공유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준위 방사선 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될 바다의 환경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무조건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는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의정서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뿌리든 안 뿌리든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막지를 흘러나가고 있고 못하잖아요. 이미 네, 막지를 막지 못하는 못하고 있으니까. 상태에서. 네. 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네. 거죠. 후쿠시마에 방사능이 오염된 물이 바다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이미. 있죠.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들어왔던 세슘이 1년 만에 다시 돌아서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나마. 아니 근데 한국 거치고 해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아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지금 있는 110만 톤만 처리하려고 해도 180조 원? 그러니까 180조를 쓰면 되는 거였어요? 180조 원을 쓰는 것도 삼중수소만. 아, 네. 그것만. 그렇죠. 4대가 그렇게 쏟아부는 40조밖에 안 되는데 삼중수 하나만 180조. 네, 삼중수소 하나 그것도 우리가- 110만 톤 처리하는데. 아, 감당 안 된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 잠시 통에 담아놨다가 생각해 보겠다. 기술이 이렇게 없는 된 게 거죠.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싼 방법으로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안 그 되는 실패해 거. 왔고 네. 그다음에 그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는 걸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통제 실패해 왔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계속 쌓아둘 수가 없으니까 또 다 처리한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올림픽 때까지.
그렇죠. 왜냐면 올림픽 갔다가 이거를 만약에 보게 된다. 전 세계 카메라가 다 올 텐데 거기에. 그래서 저거를 통째로 바다에 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 뉴스가 나왔었지. 네. 100만 톤. 맞아요. 바다에 110만 방류. 톤 바다에 방류를 맞아, 기억 났다. 하겠다. 했었는데 그게 이거구나. 여러분은 그린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방류하지 말라고 저희가 모든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언제적 얘기죠? 이게 2018년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건 다 여러분들의 후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후원 얘기. 네. 자, 좋아. 후원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태평양 방출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이건 일본 정부에 전달이 될 거고요. 이 압박을 일본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도쿄전력에. 이거 진짜 방출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도쿄전력에서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후쿠시마가 어떻게든 처리되겠거니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는 고준위 오염, 방사 등에 오염된 물들이 그냥 통에만 갇혀 있었고 처리도 실패해 왔고. 네. 이걸 어쨌든 올림픽까지는 처리하는 게 아베 정부의 계획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저 통에 있는 전부 다를 바다에 뿌리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방열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막았죠. 이야. 아니, 그린피스는 잘했어요. 그렇게 뿌리면 우리나라에 왔을 거 아니야, 다. 나쁜 새끼들 이거 아베 방구 정도는 안 되겠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서명에 동참을 해주신 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 사무소랑 같이 이걸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사용을 할 예정이고, 이 청원서에 이름을 넣어주시는 게 작은 일이 아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장 인접국이잖아. 직접 피해국이고. 일본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제일 민감할 거예요. 1990년대 러시아 정부가 한번 액체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몰래 뿌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강하게 규탄했던 정부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안 먹는다고 일본 정부 난리치잖아. 체르노빌 때 얼마나 일본 정부가 난리쳤는데 그때. 체르노빌이 얼마나 멀리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얼굴의 일본 정부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자신들이 러시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와 동일한 기준을 일본에서 보낸 거 아니야? 파리? 자신들도 지켜라. 그게 이제 저희의 요구인 거고, 계속해서 사람을 파견해서 아베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할 때까지 저희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자, 서명 어디서 해요? greenpeace.org. 그냥 네이버에 그린피스. 서명을 온라인상에서 하면 그걸 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저희가 압박을 할 전달을 할 것이다. 거고, 저희가 또 추가 조사를 했어요. 이 연말에 저희가 또 발표를 하거든요. 연말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더 빨리 안 돼요? 야, 생각했던 네.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 매우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희는 인접국가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일이 되는 거죠. 바다랑 완전 연결돼 있는데 나쁜 새끼들 염치가 없는 거네 아주. 그러면 최소한 우리한테 알려주든가 이런 일이 있다. 이거 같이 대처하다고 하던가. 설마.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사과했겠지. 정상인이라면. 그리고 정상인이라면 왜 올림픽까지 이걸 다 해야 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고 긴 세월 천천히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정상적이잖아. 자기 땅 아니야. 자기들 땅 어디 가서 사올 거야? 땅은 사올 수도 없어요. 국토는. 이걸 이렇게 하나 미친 새끼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